어디서 오셨나요? 한국이요. 한국이시라면 한국어를 구사하실 줄 모르니 우리는 이곳에 필요한 만큼 오래 앉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드니 공항에는 비상 상황이 발령되었습니다. 특정 관광객 집단이 등장할 때마다 공항의 운영 양상이 완전히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정체불명의 아시아 관광객들이 호주 전역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이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단 3초 만에 구별된다는 평가입니다. 진짜 한국인들은 마치 다른 차원의 유전자 DNA를 소유한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공항에서부터 주요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한국인 관광객과 모방 집단을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확립되었으며 항공사들은 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이 이들을 흉내내려고 시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든 클락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20년 동안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저는 퍼스트 클래스 키어 인근 카페에서 플랫 화이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오페라 하우스는 변함없이 아름다웠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운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에 서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발신인은 라이언 테일러,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 운영부장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관리자가 새벽도 아닌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클락 기자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즉시 공항으로 오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라이언은 비행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토록 동요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테러라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커피 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라니?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님 맞으시죠? 공항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침부터 경찰차라고요? 라이언은 사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공항 입구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20년 기자 경력이 이 상황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뭔가 엄청난 혁명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도하게 될 것이 단순한 기삿거리를 넘어 전 세계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혁명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공항에 도착하여 약속 장소인 터미널 2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클락 기자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라이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공항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저는 의아함을 금치 못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심지어 직원들의 근무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아니, 그보다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어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호주 최대 규모의 공항인 킹스포드 스미스에서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로 인해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히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대 직원들이요.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도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변화인데요. 라이언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군대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실수나 지연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나라 관광객들입니까? 그것은 직접 목격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그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 그들이 대규모로 도착하는 시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은 이 상황이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네요. 클락 기자님,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뭔가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관광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그런 혁명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상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기자로서의 열정적인 호기심이 저의 잠을 완전히 깨워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말한 대로 뉴욕 없이 정각에 터미널 1층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며 평소 공항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은 항상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피로에 지쳐 비틀거리는 관광객들, 서둘러 게이트를 찾아 뛰는 비즈니스맨들, 무거운 캐리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여행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카페에서 롱블랙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항 한편에서 정말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체 관광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정렬된 대열을 이루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게 대체 뭐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시간으로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마치 인공위성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개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공항 지도와 함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시 화장실에 가는 사람까지도 이 앱에 표시되고 있었죠.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매번 봐도 정말 신기합니다. 돌아보니 칸타스 항공 유니폼을 입은 여성 직원이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소피아 그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광경을 보시나요?
저는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입니다. 저는 10년째 이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처음 봤을 때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저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건가요? 제가 묻자 소피아는 빙긋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우실 텐데요.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라이언이 나타났습니다. 클락 기자님, 오셨군요. 보셨습니까? 방금 막 봤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제 평생 처음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소피아 클락 기자님께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소피아와 함께 체크인 카운터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는 동안 그들은 마치 미리 계획된 정교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 정해진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꺼내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약 30명 정도 규모였는데 리더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손짓 한 번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완벽한 계획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여행사 직원들인가요? 제가 질문하자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관광객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이언이 왜 그토록 당황했는지, 왜 이 사안을 저에게 알리고 싶어 했는지를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여행 문화의 출현이었죠. 소피아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교대 시간이어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가시죠.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언과 저는 소피아를 따라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은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소피아가 커피를 내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봤거든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인들은 목소리가 크고, 일본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중국인들은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인지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말 특별한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죠.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우선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준수합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체크인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뛰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분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와 계세요. 그것도 정확히 2시간 전에요. 2시간 10분도 아니고 1시간 50분도 아니고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소피아의 설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제선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현지 여행객들은 국내선처럼 생각하여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2시간 전은 기본이고 때로는 3시간 전에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오시죠.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요? 그랬더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서류 준비가 완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권, 비자, 탑승권, 보딩 패스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 무게까지 정확히 맞춰서 오십니다. 다른 승객들은 짐을 싸면서 무게를 대충 짐작하고 오는데 한국 분들은 집에서 미리 측정해 옵니다. 정확히 23kg에 맞춰서요. 단 한 번도 초과 수화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여행할 때 짐 무게 때문에 공항에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고 초과 요금으로 $200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절차가 정말 신속합니다. 보통 한 승객당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 분들은 1분이면 완료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권 제시, 짐 올리기, 탑승권 받기까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뭔가 실수한 것은 아닌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것저것 질문하고 확인하는데 한국 분들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게이트 번호, 탑승 시간, 심지어 공항 레이아웃까지요. 한 번은 한국인 승객분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게이트 변경 정보를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 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국 분들을 담당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업무가 정말 수월해지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체크인하는 데만 5분에서 10분씩 걸리는데 한국 단체 30명을 체크인하는데 20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두드러진 차이가 있나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승객들은 보통 개인주의적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한국 분들은 그룹 단위로 움직이면서도 정말 조용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조용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까봐 항상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세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편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이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한 번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체크인이 2시간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승객들은 모두 화를 내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객분들은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힘들겠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심지어 한 분은 저희 직원들에게 나누어 먹으라며 한국 과자를 주고 가셨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거든요. 소피아와의 대화를 마치고 휴게실을 나서는데 그녀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맞다. 클락 기자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그녀는 저희를 다시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카운터 뒤편 직원 전용 공간에 작은 서류함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어제 한 한국인 그룹이 실수로 두고 가셨어요.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둘까 하다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 일정표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1시간 단위로 세분화된 일정표에는 모든 장소의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동 시간까지 분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죠. 오전 9시 오페라 하우스 도착, 9시 30분 가이드 투어, 10시 30분 하버 뷰 카페 휴식, 11시 출발, 11시 15분 하버 브리지 도착, 11시 30분 파일럿 룩아웃 입장, 12시 15분 점심 식사 더 록스 지역, 오후 2시 서큘러 키 출발, 2시 30분 본다이 비치 도착. 이런 식으로 모든 일정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장소마다 예상 대기 시간과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오페라 하우스 투어, 대기 시간 평균 20분, 주말 오전 35분, 하버브리지 파일럿 룩아웃 오후 2시 이후, 관람객 감소, 대기 시간 10분 이내, 이런 상세한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감탄하며 묻자 라이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뒷장을 보세요. 뒷장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드니 교통 시스템 지도와 함께 각 노선별 배차 간격, 예상 이동 시간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 올 확률 30%, 우산 준비, 기온 20도, 가벼운 재킷 착용 권장, 자외선 지수 높음, 선크림 필수, 이런 세세한 메모들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비상 계획, 플랜 B, C, D연이었습니다. 플랜 B, 오페라 하우스 투어, 매진시 하버브리지 파일럿 룩아웃으로 변경, 플랜 C, 우천시 퀸 빅토리아, 빌딩 쇼핑, 일정 앞당김. 플랜 D, 본다이 비치 높은 파도 경보시 쿠지 비치로 변경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플랜별 장단점과 예상 비용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 정말 놀랍네요. 여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다니.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소피아가 또 다른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쇼핑 리스트예요. 역시 한국 분들이 두고 가신 거죠?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쇼핑 리스트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브랜드별로 가격이 호주 달러와 한국 원화로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고, 각 매장의 위치와 영업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팀탐 오리지널, 우럴스 3달러 50센트, 이마트 6,000원, 가격 차이 1,000원, 마누카꿀 MGO, 오보시 플러스, 콜스 35달러, 한국 백화점 7만원, 가격 차이 3만원, 어그 부츠 클래식 쇼트, 데이비드 존스 220달러, 한국 정가 28만원, 가격 차이 3만원, 이런 식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 비교가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환율 변동까지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율 1호주 달러당 890원 기준, 환율 상승 시 구매 연기 고려, 이런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라이언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계획서 맨 아래쪽에 적힌 작은 메모였습니다. 현지 문화 존중하기, 사진 촬영 시 다른 관광객 배려, 큰 소리 내지 않기, 줄서기 질서 지키기, 팀 문화 없음 주의, 해변에서 음주 금지, 원주민 문화 존중하기.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완벽한 계획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높은 예의가 그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서를 보고 난 후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완벽한 준비성이 실제 여행 현장에서는 어떻게 발현될까요? 그때 라이언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클락 기자님, 지디스타 항공 승무원 중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 노선을 자주 담당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기내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저는 지스타 승무원 휴게실에서 제시카 킴을 만났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인 그녀는 시드니 서울 노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락 기자님, 라이언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 승객들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제시카의 첫 마디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 시드니 서울 노선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이 노선을 담당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연차가 높은 선배들도 이 노선을 선호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업무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다른 노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승객들이 저희 일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제시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탑승 과정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승객들은 기내에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좌석이 어디인지, 짐은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등등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갑니다. 묻지도 않고요. 정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짐 정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탑승하자마자 필요한 물품들만 꺼내놓고 나머지 짐들은 바로 머리 위 짐칸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다른 승객들처럼 이리저리 밀고 당기지도 않고 딱 맞게 넣어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요. 제시카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 역시 여행할 때 기내에서 짐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석 후에는 더욱 놀랍습니다.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면서 안전벨트까지 미리 착용하고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굳이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미리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으시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기내식 시간입니다. 기내식이요? 네. 보통 기내식을 서빙할 때가 저희에게는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승객들마다 일일이 물어봐야 하거든요. 치킨 드실래요? 비프 드실래요? 채식 메뉴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제시카는 잠시 멈추더니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테이블 세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냅킨 준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메뉴 선택입니다. 저희가 묻기도 전에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메뉴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아, 저는 치킨 주세요. 저는 비프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그냥 해당 메뉴를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서비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보통 150명 승객에게 기내식을 서빙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노선은 40분이면 끝납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죠. 덕분에 저희도 좀 더 여유를 갖고 다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시카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정리도 완벽합니다. 다 드신 후에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트레이에 정리해 놓으세요. 저희가 수거하기 쉽도록요. 심지어 재활용품도 따로 분리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려심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십니다.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항상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감사 인사도 꼬박꼬박 하세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시카와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퀸 빅토리아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라이언이 그곳의 매장 매니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퀸 빅토리아 빌딩에 들어서자 클레어 데이비스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이곳에서 명품 매장을 관리해 온 그녀는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을 상대해 본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락 기자님. 라이언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 고객들의 쇼핑 방식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클레어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매장에서 한국 고객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나라 고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쇼핑을 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선 매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매장에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가격을 물어보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클레어는 매장 안쪽으로 저를 안내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객들은 이미 무엇을 살지 정확히 알고 옵니다.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원하는 제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확한 모델명과 색상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 블랙캡이요. 골드 체인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도 명품 매장에 갈 때면 이것저것 구경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집에서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치고 옵니다. 인터넷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가격도 비교하고 심지어 매장 내 위치까지 파악하고 오세요. 한 번은 한국 고객님이 저보다 신상품 입고 날짜를 더 정확히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클레어가 보여준 한 고객의 메모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의 같은 제품 가격이 호주 달러와 원화로 모두 환산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세요. 각 도시별 가격 차이는 물론이고 세금 환급률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구매 시점을 정해 오세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고객이 저희보다 제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클레어는 잠시 멈추더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신기한 방식으로 쇼핑을 해요.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요. 실시간 방송이요? 네. 한국에서는 쇼핑 관련 실시간 방송이 인기라고 하더군요. 한국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휴대전화로 방송을 켜놓고 쇼핑을 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을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 저희 매장이 한국에 알려지기도 하고 다른 한국 고객들이 미리 정보를 얻고 올 수 있거든요. 일종의 무료 마케팅이 되는 셈이죠. 매장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이 자주 찾는 제품들의 재고 관리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직원들도 한국어로 된 제품 정보를 숙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희 매장에서는 한국어 가능 직원을 따로 채용했습니다. 클레어와의 만남을 마치고 달링 하버로 향했습니다. 시드니의 대표적인 워터프론트 지역인 이곳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링 하버의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정말 특이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하버뷰를 배경으로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여럿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사진을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중얼거리며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플랫 화이트를 마시면서 노트북 화면 속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업무 미팅을 진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 분기 마케팅 전략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옆 테이블의 남성은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참 관찰하고 있을 때 노트북으로 일하던 여성이 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뭔가 관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일하는 기자예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회의를 마무리할게요. 그녀는 화면 속 동료들에게 회의 마무리를 알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리를 권했죠. 저는 최지수라고 해요. 서울에서 온 마케팅 매니저예요. 지금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휴가 중이 아니신가요? 네. 이걸 워케이션, 월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일하면서 동시에 여행을 즐기는 거죠.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신선했습니다. 일과 휴가를 결합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웠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휴가 중에 일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수 씨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과 시드니는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국 팀과 일하고 오후에는 시드니 관광을 즐기는 거죠. 사실 시드니는 워케이션을 하기에 완벽한 도시예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차를 이용해서 양쪽 시간을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였죠.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나요? 오히려 좋아해요.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까 프로젝트 진행이 더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행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고요. 지수 씨의 책상 위에는 정말 흥미로운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과 업무용 노트가 나란히 있었고 시드니 관광지도 옆에 회의 일정표가 적혀 있었죠.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업무, 오후에는 관광으로 나눕니다. 한국이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업무를 처리하면 오후에는 자유롭게 시드니를 즐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관광지는 오후가 되면 조금 덜 붐비기도 하고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차와 관광지, 혼잡도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짠다니. 옆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일하던 남성도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도 여행 중에 일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발달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요. 심지어 본다이 비치에서도 코딩을 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일하면 집중도 더 잘 되더라고요. 민준 씨는 휴대용 와이파이 장비까지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카페에 인터넷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한 거라고 하더군요. 호주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봐요. 왜 휴가 때 일하냐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일과 삶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경직된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일과 휴가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둘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국인이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세아 씨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해요. 여행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작해서 올리거든요. 세아 씨의 장비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
그리고 편집용 노트북까지 모든 것이 휴대용으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음식을 촬영하고 바로 편집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요. 한국 시청자들이 시드니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도 10만 명이 제 방송을 보고 있어요. 힘들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즐거워요. 여행하면서 동시에 일도 하고 시청자들과 소통도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예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장소들도 가보고요. 일종의 크라우드 소식 여행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일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었죠. 이런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지수 씨가 답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모트 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행지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정말 중시해요. 휴가와 일을 따로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둘을 결합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카페를 떠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혁신이었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죠. 이런 개별적인 변화들이 과연 공항 시스템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다시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언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로 공항 관제실이었죠. 거기서 저는 마이클 리라는 베테랑 관제실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공항 운영을 담당해온 그는 승객 동선 분석의 전문가였습니다. 클락 기자님,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저희 공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관제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모니터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각 화면에는 공항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보였고 승객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3개월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마이클이 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일반적인 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객들이 이리저리 무작위로 움직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 짐 때문에 고생하는 여행객들까지 평범한 공항의 일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승객들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곳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불필요한 동선이 많죠. 평균적으로 체크인부터 게이트까지 2.2필립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 영상입니다. 마이클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공간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그룹의 승객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극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면세점까지 모든 동선이 최적화되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석해보니 한국 승객들은 출국 전에 공항 레이아웃을 미리 연구하고 옵니다.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죠. 평균 이동 거리가 1.2km입니다. 절반 이상 줄인 거죠. 마이클은 태블릿을 꺼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승객 이동 패턴 분석 결과예요. 일반 승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과 한국 승객들의 체류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체크인부터 게이트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승객들은 평균 2시간 30분인데 한국 승객들은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차이가 났죠? 거의 40%나 단축됐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에요.
일반 승객들은 평균 25분 정도 걸리는데 한국 승객들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오세요. 액체류는 별도 봉지에 담아오고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쉽게 꺼낼 수 있게 정리해 옵니다. 벨트나 신발도 빨리 벗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요. 심지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열쇠까지도 미리 꺼내 가방에 넣으세요.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경이로운 체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해 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효율성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저희가 공항 시설 배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안내판 위치를 바꾸고 대기 공간을 재배치했죠. 그 결과 전체 승객들의 이동 효율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 집단의 효율적인 행동이 전체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실시간 혼잡도를 확인하고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움직이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나요? 네. 저희 공항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이런 기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앱을 더 개선하게 됐죠. 마이클은 계속해서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화물을 찾는 시간도 다른 나라 승객들보다 빠릅니다. 미리 수화물 벨트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서 기다리거든요. 벨트가 돌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약간 뒤쪽, 정확히 3매치 지점이 최적의 위치라는 것까지 계산해서요.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승객들의 패턴을 연구해서 다른 승객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수화물 벨트 주변에 최적 대기 위치를 표시했더니 전체적인 수화물 찾기 시간이 20% 단축됐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만족도 조사 결과였거든요. 한국 승객들의 공항 서비스 만족도가 93%입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의 평균이 78%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수치죠.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별로 없는 거죠. 반면에 다른 승객들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논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한국 승객들의 동선을 연구합니다. 그분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분석해서 공항 운영에 참고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리빙 랩이 된 셈이죠. 덕분에 공항 전체의 운영 효율성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죠. 한국 승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관제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과정을 목격한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관광 유행을 넘어선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나온 후 저는 공항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클이 언급한 시스템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안내판이었습니다.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문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번역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 환전소, 면세점 위치 같은 기본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공항 와이파이 연결 방법,
시내 교통편 안내까지 정말 세세한 정보들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팔카드 충전소, 시드니 시내까지 가장 빠른 방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도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한글 안내판이 언제 생긴 건가요? 몇 달 전부터 하나씩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구글 번역을 사용했는데 한국 승객분들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어요. 그 직원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한국어를 몰라서 어려웠는데 요즘은 간단한 한국어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한국 승객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지금은 수고하셨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같은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면세점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매장 배치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거든요. 동선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있었고 대기 공간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한 면세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매장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주로 찾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해서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개선했거든요. 다른 고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요. 한국 고객들을 위해 개선한 건데 다른 나라 고객들도 쇼핑이 더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팀탐, 마누카꿀, 양모 제품 같은 호주 특산품 코너를 입구 쪽에 배치했더니 매출도 늘었어요. 이런 변화는 공항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에는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늘어났고 무료 와이파이 속도도 빨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보안 검색대 근처에서 만난 보안 요원 다니엘 쿡은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 덕분에 저희 업무가 정말 수월해졌어요. 보안 검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와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했어요. 노트북 꺼내세요. 액체류 따로 빼세요. 벨트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이미 다 알고 와서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준비를 끝내세요. 심지어 다른 승객들이 헤맬 때 도와주시기도 해요. 다니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한국 승객들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관찰하고 따라 하더라고요. 덕분에 전체적인 보안 검색 시간이 30%나 단축됐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효율적인 방식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 검색 시간이 단축됐어요. 한국 승객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죠. 저희는 이제 한국 승객들을 워킹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관찰을 마치고 시드니 시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드니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이드 파크 벤치에 앉아서 저는 더 깊이 숙고해봤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여행할까요? 문득 몇 년 전 서울을 취재하러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본 완벽한 질서, 회사원들의 치밀한 시간 관리,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성까지.
그때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런 문화적 DNA가 여행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여행 역시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접근 방식이 결코 차갑거나 기계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탕에는 여행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세인트 메리 대성당 앞을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여행 방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피아, 제시카, 클레어, 마이클, 그리고 오늘 만난 수많은 공항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이 시드니의 관광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완벽한 준비성과 효율성이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만들고 그 결과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다시 모든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로열 보타닉 가든을 지나면서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문화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제시였죠. 한국인들은 관광객은 이래야 한다. 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비성, 효율성, 그리고 배려심을 갖춘 모범적인 관광객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듯이 다른 나라 승객들도 한국인들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고 공항 직원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연구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국경을 넘어 다른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이것이 진짜 문화의 전파 방식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압이나 선전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본사 편집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여 있었죠. 소피아가 보여준 여행 계획서, 제시카의 증언 내용, 클레어가 제공한 쇼핑 데이터, 마이클의 공항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인 로버트 맥킨토시가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그는 좋은 스토리에 대한 직감이 뛰어나기로 유명했거든요. 클락, 정말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편집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편집장님, 동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트렌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문화적 혁신의 현장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문화부 기자 사라 윌리엄스, 경제부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그리고 사회부의 엠마 톰슨까지 모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전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서 시작된 이 취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관광객들에 대한 가벼운 기사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과 소피아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완벽한 조직력을 보세요. 이들은 여행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접근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철저한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에든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시카의 증언 자료를 꺼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철저한 여행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적 현상입니다. 지스타 승무원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저는 제시카가 들려준 기내에서의 놀라운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테이블 세팅, 사전에 선택된 메뉴, 완벽한 짐 정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이런 패턴이 개인적 특성이라면 편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입니다. 데이비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어떤가요? 실제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클레어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퀸 빅토리아, 빌딩 매장에서의 변화를 보세요. 한국 고객들의 반품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모든 구매가 신중한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매장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재고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소비 패턴 덕분에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 고객들을 위해 개선한 시스템이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엠마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는 어떤가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마이클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운영 효율성이 15% 개선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시설을 재배치했더니 모든 승객들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공항 직원들의 증언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소피아의 감사 인사, 제시카의 업무 효율성 향상, 다니엘의 보안 검색 시간, 단축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편집장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클락,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문화 변화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군요. 정확합니다. 편집장님,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강요나 압박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워케이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과 여행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시차를 활용한 효율적 시간 관리까지.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여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고요. 사라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이 여행의 즐거움을 해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계획적이면 자발성이나 우연한 발견의 기쁨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한국 관광객들은 결코 스트레스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효율성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설적인 효과예요. 게다가 그들의 계획서를 보면 자유시간도 충분히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을 위한 시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이야기가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편집장님, 이 스토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의 힘입니다. 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국경을 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죠. 둘째, 변화의 방식입니다. 강압이나 선전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셋째,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편집장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락,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 이야기가 아니군요.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편집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특집 기사로 다루죠. 그리고 클락, 후속 취재도 계획해보세요. 이런 변화가 멜버른이나 브리즈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취재가 의미 있는 스토리로 발전한 것이었죠. 편집 회의를 마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기사 작성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하나씩 되살려 봤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목격한 그 놀라운 광경, 소피아의 진솔한 증언, 제시카의 감동적인 이야기, 클레어의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워케이션을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기사를 쓰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드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른 호주 도시에서는 어떨까요? 책상 한편의 달력을 보니 다음 주에 멜버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멜버른 공항도 한번 들러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계획도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장과 상의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여행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기사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드니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 새로운 여행 문화의 탄생.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여행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시드니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기사가 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